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미스터 방이 다 진도 나가게 되면은요, 뭐 시간 몇 분 남았든 오늘 마무리 지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다만 뭐 걱정되는 거는 앞으로 좀 많이 남아서 글쎄 원래 수업 시간 안에도 다 할 수 있을지가 좀 걱정되기는 해요. 자, 우선은 우리 계속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인데요. 우리 어디로 갔어요? 방산복 씨? 일본 가셨죠? 근데 7, 8년을 별반 신통한 벌이도 못했었어. 돈을 보내준 적도 없어. 그러다 갑자기 어디로 가요? 중국으로 갔죠? 그러다가 갑자기 3년 만에요. 고향에 돌아갔대.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만에 온 거죠. 10년 만에 왔는데 문제는요. 어때요? 행색이 너무 그지꼴이야. 자, 그럼 얘들아. 지금요 여기서 고이적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요 뭐 입었냐면 고이적삼 여름에 있는 옷입니다. 여름에 있는 옷이 떠날 적보다 더 초라해져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금의환양은 아니죠. 자, X. 자, 밑으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돌아와서 뭐 했어? 백수 생활했습니다. 늙은 어미아비와 젊은 가속은 누구냐면요. 자신의 아내를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뼈품을 팔았대요. 얘들아, 뼈품은 뭐냐면 뼈가 휠 정도로 품을 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뼈가 휘어져라 이랬어. 누가? 늙은 부모님과 아내가 등골 브레이커죠. 지금 방산복이. 아내가 뼈가 휠 정도로 일하는데 그거 먹고 산 거야. 자, 밑으로 갈게요. 그렇게 버는 것을 얻어먹으면서 굶으면서 하면서 1년 동안 놀더니 갑자기 처자식을 데리고 서울로 데려왔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방산복 어때요? 굉장히 불성실하고요. 책임감도 없는 사람이에요. 서울로 와서요. 얹혀 살더니 이젠 뭐 했어? 1년 동안은 연합 포로 수용소에 다니면서 일하다가 그 사이에 영어가 조금 늘었어. 그리고 다시 1년 뒤에는 뭐 했어요? 구두방에 다니면서 살았고요. 그러다가 일본이 싸움에 졌어. 무슨 싸움? 태평양 전쟁이죠. 태평양 전쟁에서 졌어, 일본이. 자, 그래서 구두를 너무 해트려라고 했는데 해트려가 무슨 뜻이냐면요. 너무 많이 써서 닳아 없어지게 만든 겁니다.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두방이 너나 없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냐면 가죽이 비싸졌거든, 너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죽신을 안 사.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잘린 거죠. 그래서 이번엔 뭐 했어? 신기료 장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신기료가 뭘까? 신기료는 조미료 아닙니다. 신기료는 뭐냐면 신을 기우는 사람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떨어진 신발을 뭐 해주는 사람이야? 수선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갈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했어? 신을 고쳐주는 사람을 하면서 산 건데 근데 서울에 올라온 또 다른 고향 사람 눈에 띄니까 말이 도는 거죠. 아유, 쟤는 10년이나 외국살이 했는데 고작 한다는 게 저거야? 이러면서 자, 이렇게 근지는 미천하고 근지가 무슨 뜻이었어, 얘들아? 앞에서도 계속 나오네. 근지 무슨 뜻? 그 사람의 이력과 경력입니다. 그 사람의 이력과 경력은 미천하고 속에 든 것은 없고 가난한데 심지어 생화라는 건 얘들아, 생화가 뭐겠어? 먹고 사는 일이야. 먹고 사는 일인 고작 거리에 앉아서 뭐 해주는 거예요? 신발이나 기워주는 천업을 했습니다. 천업은 무슨 뜻이에요? 천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얘들아, 이거 어때요? 방산복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요약적 서술. 자, 그럼 얘들아, 이거 지금 누가 하는 얘기일까요? 다시 백주사로 돌아온 겁니다. 백주사가 하는 얘기야.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더니 발칙한 놈 누구한테 하는 얘기니? 방산복하게 하는 얘기죠. 고얀 놈 또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방산복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자, 백주사는요 겉과 속 일치하나요? 아니죠. 이런 사람 우리 뭐라고 부르니? 겉과 속이 반대입니다. 표리부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리부동인 인물이에요. 자, 백주사가 그래서 어때요? 굉장히 분개스러웠대요. 자, 지금 백주사가 느끼는 속마음을요, 누가 제시해주고 있어요? 서술자가 얘기해주고 있죠? 이걸 우린 뭐라고 부르니? 서술자가 인물의 속마음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뭐죠?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고 있네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나 일변으로는 얘들아, 일변은 무슨 뜻이냐? 한편으로는 이란 뜻이에요. 한편이라고 적어주시고 한편으로는 그러던 삼복이가 그야말로 선영이, 얘들아, 선영이라는 건 뭐냐면 조상이라는 뜻이야. 조상의 무덤이
조상의 무덤이 명당에 들었는지 무슨 조화를 지녔단 말인지 갑자기 몇 달 만에 부자가 되고 잘 나가게 됐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시다 방인지 구리다 방인지 에서 자 무슨 표현 방법 쓰였냐면 언어 유희가 쓰였습니다. 언어 유희 중에서도 비슷한 의문의 반복을 통하여서 언어 유희를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갖은 호강을 다하며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고 기광이 난다. 얘들아 기광 체크해 볼게요. 자, 기광 무슨 뜻이냐면요. 극성스럽게 날뛰는 기세를 뜻해요. 극성스럽게 날뛰는 기세.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해드린 부분은요. 암기하셔야 되는 단어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였습니다. 에서 자, 얘들아 이거 뜻 다 적을 수가 있겠네. 그지? 다 하실 수 있죠? 자, 1변으로는 한편으로는 선영 조성의 무덤, 기광 극성스럽게 날뛰는 기세. 자, 미시다방인지 구리다방인지 무슨 표현 방법 언어 유희 쓰였습니다. 기광이 막 나서 이러니에서는 구어적인 표현이 쓰였어요. 자, 근데 이런 구어적인 표현 사용됐다? 아, 이 소설은 뭐의 특징 갖고 있기 때문에 판소리, 사설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어체적인 말투가 많이 사용이 되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갈게요. 이거 누가 하는 얘기? 누가 속마음으로 하는 거야? 백주사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백주사는 속으로 탄복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복도 했고요. 백주사의 속마음. 또 뭐도 했어? 부러운 마음도 들고요. 또 동시에 무슨 마음도 들어요? 화도 납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마음이 들어? 내가 안타까워.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요 백주사가 느끼는 감정이 여러 가지 감정인 거야. 감정 1 분개스럽다. 감정 2 부러워. 감정 3 안타까워. 누가 안타까워? 방산복 아니에요. 내가 안타까운 거야. 왜? 나도 일제강점기 때 잘 나갔는데 지금은 완전 망했잖아.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야? 탐복도 했대요. 자, 콧빗두리 삼복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들아 여기 잘 보세요. 자, 사실 지금은 방삼복 밖에 나가서 뭐라고 불려요? 삼복이라고 안 불립니다. 미스터 방이라고 존칭을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술자가 이렇게 콧빗두리 삼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자, 지금 서술자가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서술자 자신이 방삼복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방산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때 말하는 발신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발신 암기하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비슷한 단어 발전이란 단어 있어요. 천하거나 가난한 처지에서 벗어나서 앞길이 환히 트인 걸 뜻합니다. 근데 얘들아 한 장만 넘기시면 제가 단어 뜻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금 전에 들으신 거 떠올려 보시면서 빈칸 채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신 천하거나 가난한 처지를 벗어나서 앞길이 트였다라는 뜻이고요. 자, 제가 여기다 적지 않으셔도 여러분 듣고 적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뭐야? 비꼬는 거죠? 그래서 비꼬는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는 2021학년도 EBS 수능특강에 수록돼 있던 내용이라서 다음 주에 제가 수업할 때에는 실제 EBS 수능특강 문제를 한번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면서 복습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이제 8월 15일의 이야기입니다. 질문할게요. 자,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은요. 8월 15일로부터 한 2달 정도 뒤의 이야기야. 근데 지금은요. 다시 앞으로 돌아왔죠. 시간의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뒤집어졌네. 따라서 얘들아 지금 요걸 통해서 아하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중간중간에 과거로 돌아갔다가 다시 현재로 들어가는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8월 15일로 돌아온 겁니다. 지금. 자, 이날도 신기루 장수 방산복은요. 종로에서 앉아서 근데 어디에 앉아있대? 응달에 앉아있다고 했죠? 그늘이란 뜻입니다. 그늘에 앉아서 구두의 징을 받으며 해방의 날을 맞이했는데 방산복은 그날 무슨 마음이 들었냐? 짜증이 났어요. 왜? 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내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야. 심지어 손님도 안 돼? 그러니까 뭐래요? 아, 독립이 배불려주냐? 이런 얘기를 하죠. 얘들아 사실 독립이요.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돈이 들어서 돈을 주기 때문이가 아니었죠. 그죠?
근데 얘들아 이 사람 지금 어때? 방산복에게는 공동체적인 삶보다 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개인의 이익만 중요한 거죠. 따라서 요거 X. 자 밑으로 갈게요. 그는 두런거리면서 심지어 뭐가 솟았대? 반감이 솟았대. 아니 광복이 됐는데 반감이 솟을 일은 또 뭐야? 그러니까 이 사람 역사의식이 어때요? 없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2, 3일이 지나니깐요. 방산복에게 다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야? 방산복에게 딱 맞는 이란 뜻이야. 근데 방산복에게는 뭐가 더 중요해요? 물질적인 이득이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건 물질적인 이득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해방의 혜택이 나온 건데 바로 뭐냐? 일본 순사가 없으니까 순사의 감시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부를 수가 있는 거야, 돈을. 그러니까 또 어때요? 갑자기 행동이 바뀌어서 독립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또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삼복이 보기에 독립이라는 건 뭐예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인 수준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방산복뿐만 아니라 방산복에게 가죽도 대주고 실도 대주고 바늘도 대주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자기 맘대로 돈 받기 시작하니까 또다시 뭐예요? 나 돈이 잘 안 되는데? 싶으니까 또 어때? 태도가 또 달라지죠. 소득이 예전과 다를 게 없어지니까 무슨 일이야? 아유 그놈의 경제계 어디로 가져왔어? 독립은 무슨 의미가 있지? 라면서 또다시 역사의식이 없는 행동이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거 어때요? 역사의식이 부족한 어떤 인물이야? 자기 돈이 되면 좋아하고 돈이 안 되면 짜증내는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해요? 속물이라고 부르죠? 속물적인 인간입니다. 자 그래서 석양 때 신기루 괴짝을 어깨에 맨 채 홧김에 막걸리청으로 들어가서 막걸리를 마시고 시끄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걸스럽다라는 게 뭐냐면 상스러운 말로 떠드는 겁니다. 이런 말에. 자 그러다가요 10월이 되다가 이제 누가 등장해요? 미국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미 군정이 시작된 것이죠. 자 그러다가 미국 병정들이 거리를 구경하는데 말이 안 통해? 그걸 보면서 지금 뭐 한 거야? 나 여기서 돈 벌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통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 뭐예요? 통역. 근데 문제는요. 얘가 지금 너무 꼬질꼬질한 거야. 방산복이. 얘가 그지같이 하고 다니니까 통역 시킬 것 같아? 안 시킬 것 같아? 안 시킬 것 같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밑으로 볼까요? 고민을 하다가 자기 집에 있는 살림살이를 다 전당포에 맡기고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양복을 하나 사입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얘들아, 여기요. 떼국과 땀에 찌든 이 누더기를 걸치고는 가망이 없을 말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누가 하는 얘기냐면 서술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얘들아 서술자가 개입해서 야 근데 그 옷 입고서는 통역 못할 텐데? 이렇게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서술자 개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른 의미로 서술자가 평가를 내렸죠?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편집자죠? 논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들아 이 서술자 개입이나 편집자적 논평은 우리가 1학년, 2학년 때 계속 공부해왔던 것처럼 뭐의 특징이에요? 판소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판소리 사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옆으로 갈게요. 자, 한 줄기 서광을 얻었습니다. 내 아이디어를 얻었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뭘 사입었어? 양복을 사입었어. 근데 아내가 그걸 보고 오해를 한 거야. 얘 지금 바람피나? 이 생각을 해서 지금 뭐 하기 시작해요? 간밤에 울어가지고 눈이 퉁퉁 부은 거죠. 그지? 그래서 시중도 말대꾸도 안 하던 마누라가 갑자기 잡더니 나한테 화를 내기 시작해요. 방산복한테.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부터 새로운 인물 등장하니까 또 체크해 볼게요. 누가 등장했냐면 요 마누라가 등장했죠. 자, 마누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른대로 돼요. 자, 누가 하는 얘기예요? 방산복이 하는 얘기죠. 이게 미쳤나?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 아내가 아니 지금 반해가지고 이렇게 잘 차려입고 쫓아다니는 그 애가 누구야? 그게 지금 뭐야?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뭐래요? 아유, 너는 속을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라. 그랬더니 뭐야? 날 죽이고 가라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뭐래요? 나 진짜 돈 벌면은 진짜 처음 얻을 거다. 그래서 서로 지금 뭐 하는 중? 부부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 방산복은요. 자기 아내를 때리고서 집 밖으로 나오게 돼요. 옆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로로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노예도 노예가 되기 전이라면 뭘 선택할 수 있다?
상전을 선택할 자유를 가질 수도 있다. 무슨 뜻이겠어요? 자, 여러분들 나중에 언젠간 취업하시겠죠. 물론 직장인이 노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취직을 하기 전에는 내가 어느 회사에다가 원서를 낼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내가 그 회사에 다니든 안 다니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고용되기 전까지는 어떤 주인을 선택할 건지 내가 정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얘들아, 지금 요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요. 함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복은 지금 자신이 통역을 해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물색을 해보았는데 일단 사람이 좀 착해 보여야 하고 좀 뭐래요? 장교 정도는 돼야 나한테 뭘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나름의 기준이 있었어. 그러다가 시장에서 그런 사람을 딱 만나게 됩니다. 자, 볼게요. 그 사람은 어땠냐면 몸집이 부대합니다. 자, 부대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몸집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몸집이 커. 그 다음에 평범한 병정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장교처럼 보여. 그리고 생긴 것도 좀 착해 보이네. 그래서 일부러 옆으로 다가가서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미국 장교는요. 담뱃대를 집어들고 기물스러워하면서 특이한 물건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냐고 계속 묻는데 근데 말이 안 통하니까 담뱃장수 영감은요. 계속 소리만 지릅니다. 소래기라는 건 소리라는 뜻의 비속어예요. 얘는 비속어야 얘들아. 옆에다 적어주세요. 비속어라는 것까지도. 자, 그래서 둘이요 서로 말이 안 통해서 소리만 지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알려주었어요. 자, 그렇게 뭐가 시작했어요? 그의 통역사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누가 물어봤어? 직업이 있냐고? 새로운 인물 등장했으니까 색깔 바꿔볼게요. 자, 누가 물어봤어? 미군이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누가 답한 거예요? 삼복이 답한 거죠. 방금 실직했다. 그랬더니 미군이 또 뭐래요? 그럼 너 내 통역이 돼줄래? 그랬더니 삼복이가 뭐라고 말해요? 그러겠어. 라고 답했대요. 자, 근데 얘들아 이 부분요. 지금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부분인데 이걸 뭔가 누가 제시하고 있어요? 서술자가 대화를요 직접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따옴표 없이 마치 인용하는 것처럼 표현해주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얘들아 이거 무슨 특징을 보여주냐면 판소리적 문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판소리에서도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 안일이 부분에서 인물과 인물이 뭐라고 대화했는지를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알려주거든요. 그런 표현 방법이 여기서 쓰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 됐어요? 네, 신분이 상승했습니다. 바로 미군의 통역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때 240원 정도를 받았어. 이게 뭐죠? 너무 싼 거 아닌가요? 싶을 수 있는데 얘들아 예전에는요. 이 100원 하면 많은 걸 살 수 있었어. 그래서 이때 당시에 10,000원이 있으면 서울 안에서 기와집 있죠. 기와집을 한 그래도 100개 정도는 살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야. 서울에 있는 기와집 100채 살 돈이면은 거의 강남이거든요. 강남에 있는 건물 많이 산다 그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돈을 받은 겁니다. 이때 당시로 치면. 자, 밑으로 볼게요. 매일같이 미스터 방은 뭐 했어? S 소희를 낮에는 거리 구경을 데려가고요. 밤에는 술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줬어요? 유흥을 즐기게 해준 거죠. 근데 문제는 방산복이요. 좀 조선에 대해서 잘 알아요? 잘 몰라. 배운 게 많아요. 그러면? 없어. 역사의식이 있니? 역사의식조차 없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알려주는 조선이요. 제대로 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겠죠? 자,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사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례예요. 탑골공원에 있는 사리탑을 한번 보러 갔었어. 사례 1. 자,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거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미스터 방은 이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디서 주워들은 거 가지고 2000년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얘들아 2000년 전이면 언제니? 1945년에 2000년 전이면 1700년대예요. 그지? 이때는요 탑골공원 자체가 없었어. 그러니까 얘 지금요 잘 알아 몰라? 잘 모르죠. 그러니까 못해 몰상식하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빈칸 채워주시면 됩니다. 몰상식하고 무식한 사람.
자, 이제 두 번째 사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어디로 갔냐면 경회로를 구경했습니다. 사례 2번이에요. 여러분 혹시 경복궁 가보신 적 있나요? 경복궁의 제일 안쪽에 가보면은 이렇게 큰 연못이 있고 거기에 누각이 하나 있어요. 거기를 경회루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 뭐 하는 건물이냐라고 했더니 미스터 방이 뭐라고 말해요? 술 마시면서 여자랑 놀았어 라는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죠. 약간 좀 민망해. 왜냐면 나름대로 여기가 우리 궁궐인데, 그쵸? 근데 조선의 왕은 맨날 놀기만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민망하죠? 근데 얘는요, 지금요, 뭘 잘 알아 몰라? 잘 모르는 인간이니까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는 거야. 자, 또 세 번째 사례입니다. 자, 누가 물어봤냐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례 3번. 자, 여기서 말하는 내는 바로 누구냐면 그 미군 장교입니다. 미군 장교가 보기에는 조선 사람들 옷 예쁘던데 왜 양장을 입어? 그러니까 서양식 옷을 입는 거야? 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말했어. 아유, 여자들이 서양 사람들한테 시집가고 싶어서 그렇죠? 라고 얘기하니까 약간 민망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잘못된 역사의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사례 네 번째입니다. 거리의 분뇨가 범람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들아, 이 조선시대의 한양은요, 갑자기 사람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하수도 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니까 이걸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똥오줌이 널려 있었던 거야, 거리에. 그러면서 혹시 조선의 집에 변소 없냐라고 물어봤는데 아이 집에 있기야 다 있죠. 근데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니까 마치 조선 사람들이 집에 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 나와서 똥 싸는 사람처럼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들아 이 사례들 1번에서부터 4번까지를 쭉 놓고 봤을 때 지금 방산복 어때요? 약간 조선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줄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야 아닌 사람이야? 아닌 사람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례 다섯 번째입니다. 좋은 조선 그림을 사고 싶다고 했어. 얘들아 그럼 이거 뭐야? 되게 좀 좋은 그림이라고 하면 비싸고 좀 역사 있고 좀 품격 있는 그런 그림 사고 싶다라는 얘기인 건데 뭐 사다 줬어요? 시장에서 2,000원짜리 그림 하나 사다 준 거야. 우리로 치면 다이소에서 뭐 하나 사다 준 거랑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재미있고 유명한 소설이 뭐냐라고 물어봤어. 사례 6번인데요. 이걸 물어봤더니만 뭐 해줬어요? 추월색이라는 책을요 사다 주었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미스터 방은 에스소이에게 조선을 소개한 공로가 많지만 대강은 이러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질문할게요. 이걸 공로라고 얘기할 수 있니? 이걸 공로라고 할 수 있어? 없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표현 방법 쓰인 거예요? 반어법이 쓰인 것이죠. 우리가 보기엔 오히려 조선을 망치고 있어. 조선의 이미지를. 근데 지금 이거 공로라고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반어법 쓰였구나. 자, 그래서 그 공로의 정비례해서 나날이 훌륭해져 갔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방산복은요 훌륭한가요? 이 소설에서 이 사람 훌륭한 사람 아니야.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무슨 표현 방법? 반어법이 사용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집에 살기 시작합니다. 언제? S소위의 통역이 된 사흘 후부터 굉장히 좋은 집에서 살기 시작해요. 그럼 얘들아 질문할게요. 밑줄 친 부분 서술자가 진심으로 말하는 부분인가요? 아니죠? 반어법. 자, 그래서 그 집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식모도 주고요. 침모도 만들었고 심부름할 사람도 들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일해주는 집사도 데려온 거야. 그 다음에요. 하루에도 방성생을 찾아온대. 얘들아 이제는요. 뭐라고 불리기 시작해요? 더 이상 방산복이가 아니야. 뭐라고 불려? 방선생님 또는 미스터 방이라고 존칭이 불리죠. 왜? 신세가 폈거든 지금. 그러면서 뭐 하기 시작해요? 자전거 타고 자동차 타고 오고 인력거 타고 오는 사람들이 뭐 해줘요? 돈 줘요. 뭐 하기 시작해? 뇌물도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뭐 했어? 원래 신기료 장수 코필뚜기 삼복 1호부터 무엇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미스터 방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얘들아 지금 여기서 미스터 방이라고 불리는 것과 방산복이라고 불리는 게 의미가 조금 달라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현재로 다시 돌아왔죠? 그러면서 주인인 누구? 미스터 방이 누구에게? 백주사의 컵에다가 술을 따르려고 병을 집었는데 술이 없네. 그래서 기미코상을 부른 겁니다.
왜?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 부른 거야. 자, 그랬더니요, 이 기미코 상이요, 심부름을 가셨답니다. 누가 등장하시죠? 아내분이 등장하시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증종 좀 가지고 와. 그러니까 정종 말하는 겁니다. 술. 술 좀 더 가지고 와라고 시키니까요. 누가요? 올라오기 시작해요? 아내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얘들아, 이 아내의 모습도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죠? 자, 그러면서 서주사가 이걸 주고 갔는데 뭐 줬어? 봉투를 하나 줬죠. 거기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소절수가 나옵니다. 소절수는 수표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이때 당시에 10,000원은 그냥 10,000원이 아니라고 했어. 엄청난 돈이야. 근데 얘들아, 10,000원짜리를 받았더니 뭐래? 에휴, 겨우 10,000원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겨우 10,000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제요, 뭐죠? 이렇게 좀 상류의 삶을 살아가니까 거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서 겨우 10,000원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니 뭐라고 말해? 내가 아루? 누가 하는 얘기야? 마누라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 우라질 자식. 어디 보자. 아니 10만 원에 불하마트 하다가 100만 원 하나 냉겨 먹을 거면서 겨우 10,000원이야? 옌병할 자식. 내가 MP한테 말하면 MP가 바로 뭐냐면 지금 제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요런 사람들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헌병이에요. 그래서 미국 헌병을 말합니다. 자, 정종으로 가져고 와요 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뭐라고 얘기해? 아니 내 한마디면은 죽을 놈이 살아나고 살 놈이 죽지. 이 사람 지금 뭐야? 대단한 권세를 누리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죠. 근데 얘들아, 이거요, 이 권세는요, 뭐 때문에 얻게 된 거야? 미군 장교 편에 섰기 때문에 얻은 거죠. 그러니까 얘 지금 뭐 하는 거야? 자기 권력도 아닌데 마치 자기 것처럼 구는 거니까 이걸 우린 뭐라고 해요? 호가호위라고 부릅니다. 호랑이가 뒤에 있고 그 앞에 있는 여우가 마치 호랑이의 권세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다가요, 백주사는요, 결국 벼르고 있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누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백주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백주사에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뭐였어? 순사였어요. 아하, 벌써 느낌 오시죠? 조선인인데 순사가 됐다? 뭐야, 이 사람? 친일파예요. 근데 8.15 전날까지 7년 동안 3곳의 주재소와 2곳의 경찰서를 다니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하셨어요? 뇌물을 받아 처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거야, 이 사람? 일제의 편에 서서 아첨하고 빌부터 살면서 이득을 누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얘들아, 백주사도 좋은 사람이야, 안 좋은 사람이야? 이 소설 속에서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자, 남들이요, 줄인 창자를요, 졸라맬 때 이 사람은 어땠어? 돈을 계속 쌓아놨습니다. 따라서 백선봉이 잘 살았던 이유는 일제에 아첨했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에요. 자, 심지어 마지막 2년 동안은 더욱 많이 수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일제의 순사가 돼서 조선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으니 당연히 광복하던 날에는 이제 사람들이 누구네 집에 쫓아가는 거야? 얘네 집에 쫓아가서 그동안에 받았던 이 서러움을 다 푸는 겁니다. 그래서 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을 습격하니까 나오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부자처럼 살았다는 거죠. 누구를 이용해서? 조선인들의 고통을 이용해서. 밑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물건들을 다 빼앗기게 되었고요. 집과 세간이라고 했죠. 세간 무슨 뜻이니? 살림살이에요. 살림살이. 적어주세요. 살림살이도 못쓰게 다 부서지고 백선봉도요, 다쳐서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본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본집은 누구네 집? 백주산의 집으로 온 거예요. 백주산의 집으로 왔어. 근데 얘들아, 안타깝게도 일변이라고 했죠. 일변 아까도 나왔어. 한편이란 뜻이에요. 한편. 자, 고을에서는 백주사가 자식의 그런 짓을 해서, 그런 짓은 뭐겠어요? 순사짓이죠. 순사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거만하게 굴고 자긴들이래. 자긴들은 누구겠어요? 소자긴들이죠. 내가 땅을 빌려주고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 거기 농산물의 몇 퍼센트를 내가 가져가는 거야. 근데 몇 퍼센트나 가져가? 80%나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심각하게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니? 아무리 땅을 빌려줬다고 해도 80%나 가져가면 다 가져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밑으로 볼게요.
그대가 심지어 뭐도 했어? 고리대금도 하셨습니다. 사채하신 거예요. 사채업자이신 거예요. 동시에. 자, 그랬더니요. 당연히 백선봉이 도망해서 눕는 날 당연히 백주사도 같이 뭐 하겠어요? 습격의 대상이 됐겠죠. 밑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했어? 목숨만 구해서 서울로 도망왔습니다. 근데 백주사가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물건을 도로 찾을까? 얘들아, 사실 이 사람이요. 자신이 그동안 했던 것에 대한 반성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 역사의식 있어, 없어? 없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 염치가 있니? 염치도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답은 X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우연히 오늘 누굴 만났어요? 미스터 방을 만났습니다. 자, 종로를요. 지향 없이는 무슨 뜻이야? 목적지 없이라는 뜻이에요. 목적지 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멈추면서 신사가 하나 내리는데 잘 보니까 누구야? 방산복이었어요. 자, 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내 집으로 갑시다 라고 누가 얘기한 거야? 방산복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집으로 갔더니만 어머, 사는 게 어때요? 좋아 보여. 심지어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의표라고 얘기하죠. 의표는 뭐야? 의복 또는요, 의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들아, 의표에다가 적어주세요. 차린 모습, 차린 옷차림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갈게요. 옛날에 영화라고 했죠. 얘들아, 영화 뭐야? 여러분들 요걸로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바로 북위 영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다 꿈이 됐어. 왜? 아까 전에 뭐 했으니까. 광복이 되고 나서요. 성난 군중들이 와서 얘네 집을 다 때려 부쉈잖아요. 그리고 뭐 했어? 일보에, 얘들아, 일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한 걸음에, 다른 말로 한 순간에 몰락해버려서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락한 자신이 다시 한 번 더 움츠러들었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지금요. 누가 하는 말이야? 이거 지금 서술자가요. 누구의 속마음을 언급해 주는 거야? 백주사의 내면을 묘사하고 있죠. 그럼 얘들아, 이거 무슨 제시라고 할 수 있을까? 백주사의 내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제시? 직접 제시죠? 왜? 서술자가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이걸 우린 직접 제시라고 해요. 다만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경우를 우리 간접 제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녀석이, 여기서 말한 이 녀석은 누구세요? 네, 방산복이 되겠습니다. 방산복이요. 아니, 언제적은 옛날에는요, 되게 못 나갔는데 지금은 무엄하게 굴어요. 그래서 심히 불쾌했습니다. 라고 누가 얘기해주고 있죠? 또 마찬가지로 서술자가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무슨 마음이 들었어? 빨리 일어날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참았습니다. 왜 참았을까요? 자, 백주사는 지금 뭐 하고 싶어 해? 내가 빼앗긴 돈 뭐 하고 싶어? 다시 돌려받고 싶어. 근데 지금 나는요,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권력이 없죠? 그러니까 누구 편에 서서? 백주사가 방산복에게 도움을 얻어서요. 그래서 그걸로 다시 돈을 되찾고 싶은 거야. 자, 밑으로 볼게요.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건 분명하니 뭐 하고 싶어요? 분풀이도 하고 재물도 도로 찾고 싶대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얘보다 더한 놈한테도 굽신거릴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아하니, 자, 백주사 어떤 인물? 기회주의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러니 여보게 미시다방이라고 부르네요. 자, 있는 말 없는 말 보태 가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백주사가 끝을 맺기를, 어쨌든 그놈들 말이게, 그놈들 죄다 붙잡아서 괴수놈들이라. 얘들아, 괴수가 괴물을 말하나요? 아니죠. X. 자, 여기서 말하는 괴수라는 건 뭐냐면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을 썰어 죽이고 다른 놈들은 뼈다귀가 부러지도록 때려주고 꿇어앉히고 항복받고
뺏긴 거 다 되찾고 세간 부순 거 다 물려주게 해주면 내가 절반을 줄게. 그럼 얘들아 백주사 지금요 반성하나요? 반성 안 하죠? 자, 백주사 어떤 인물이죠? 어떤 인물이야? 밑으로 한번 볼까요? 골라보시면 돼요. 광복 후에도 친일 행각 어때요? 반성할 줄 모릅니다. 어디에 빌붙어요? 권력에 빌붙어서 이익을 도모하는 이기스러운 인물이고요. 미천하다고 여겼던 미스터 방에게 뭐 해요? 저자세로 부탁하는 어떤 모습? 기회주의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누가 편안하게 얘기해줘요? 미스터 방이 선뜻 쾌활하게 또는 편안하게 시원하게 얘기해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랬더니 뭐래요? 진정인가? 방산복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장이라도 내일 밤만 떨어지면 MP가 가서 다 쑥밭을 만들어 놓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미스터 방 어떻게 말해요? 대단하게 뭐라도 되는 것처럼 잘난 척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미스터 방의 태도 어때요? 호가호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해요? 자,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뭐라고 말하죠? 백골난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골난망 무슨 뜻이야? 죽어서도 잊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 방산복이 놈들을요 싸그리 내가 죽여놓을 테니 한번 봐봐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요 뭐라고 말해요? 아유 너라면 어련하겠니? 너라면 가능할 거야 라면서 또 아부를 떨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밑으로 가볼게요. 흰말이 아니라 얘들아 아까 흰말이란 말 또 나왔네. 흰말 무슨 뜻이야? 앞에 있었어. 한번 보고 오자. 맨 앞부분에요. 맨 앞 페이지에 보면 흰말이란 뜻 있었습니다.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흰 소리. 그래서 무슨 소리? 어떤 거야? 거짓이나던가 아니면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이승만 박사도 내 말 한마디면 다 그대로 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미스터 방은요. 냉수 그릇을 접어서 양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여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웬 버릇인지에서 체크하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스터 방이 방산복으로 살 때는요. 절대 양치를 안 했어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미스터 방이 되니까 양치를 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게 웬 버릇인지라고 누가 지금 더 넣어놓은 거예요? 서술자가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얘들아 여기서요. 이 냉수양치는 뭐냐면 약간 좀 내가 요즘은 좀 다른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유난인 거예요. 얘들아 여기 빈칸에 뭐야? 유난 떨고 있는 겁니다. 자, 양치하는 버릇은요. 마지막에 해학적인 결말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정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양치하는 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이 방산복이 지금 유난 떨고 있네. 꼴 보기 싫어라. 꼴불견 짓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로는요. 결말을 위해서 만든 장치인 거예요. 자, 양치한 물을 처치하려고요. 돌려보다가 노대로 가는데 자, 양치한 물을 쫙 뱉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공교롭게도 마침 누구가 왔어요? 그쵸? 물주께서 오셨습니다. S소희가 온 거예요. 그러다가 현관으로 일단 들어서려다가 말고 다시 뒤로 가서 위를 딱 바라보는 그 순간 양치물이 누구 얼굴로 떨어진 거야? 그 S소희 얼굴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 얘들아 절묘한 시간의 일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5. 넘겨보겠습니다. 놀라 즐겁을 했지만 이미 뱉어진 양치물은 어때요? 백절 폭포로 떨어져 라고 얘기하죠. 얘들아 백절이라는 게 뭘까? 절은 뭐냐면요. 굽이라는 걸 뜻해요. 몇 번이나 굽어진 100번이나 굽어진 폭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얘들아 이거 뭐야? 굉장히 과장적인 표현이 쓰인 거죠. 그래서 그 물이 이렇게 흘러서 누구 얼굴로 간 거야? 네, S소희 얼굴로 쫙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됐어? 손절했겠죠. 누가? S소희가 방산복을 손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먹질을 하면서 고함을 쳤고 주먹을 쳐든 채로 그대로 있다가 일변 무슨 뜻이었어요? 계속 나오네? 한편이라고 얘기했죠. 허둥지둥 뛰쳐나오는 미스터 방의 턱을
어퍼컷으로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거야? 손절한 거죠?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보자. 미스터 방이요. 지금까지 어떤 태도 보여줬었어요? 백주사한테? 아, 제 말이면요. 네, 지금 가서요. 이 헌병대에 1000명이고 2000명이고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허세를 떨었는데 여기선 지금 바짝 엎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태도 보여주고 있어? 이중적인 태도 보여주네. 자, 그 다음에 갈겼더라고 라고 얘기하는 거는 문어체적 표현일까 구어체적 표현일까? 구어체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 구어체적 표현 나오면은요. 미안해. 미스터 방에서는 뭘 떠올리셔야 돼요? 판소리적, 판소리 사설적 문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퍼컷을 갈겼다는 걸 통해서 미스터 방에 무엇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몰락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빈칸 여러분들 한번요. 요거 OX 한번 채워볼게요. OX 해보시고 빈칸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답입니다. 정답은요, 5죠. 미안해. 주제를 반전시킨 게 아니라, 미안해, 얘들아. 정답은 X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얘들아, 주제를 반전시킨다는 것 때문에 틀렸죠. 주제가 뭐라서? 얘들아, 우리 앞에 이 글의 주제 나와 있어. 이 글의 주제 뭐였어? 앞으로 가서 보시면 돼요. 주제 뭐였어요? 권력을 쫓아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일삼는 쇠퇴와 인간상을 비판하려는 거였죠. 그래서 주제를 반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그대로 진행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순간의 실수로 처지가 몰락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걸 통해서 미스터 방의 부와 권력이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은 내용을 다 살펴봤고요.